부었다, 물 찬 것 같다, 소리가 난다. 나도 보는 사이에 연골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.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사느냐 그러면. 이 무릎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명의라고 알려진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서동원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관절 건강을 얘기할 때 흔히 무릎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. 네, 우리 몸에는 관절이 참 많은데 특히 이 무릎 관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요. 움직임도 다양하게 많고요. 병이 많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원장님, 그 무릎 질환하면 이제 무릎 관절염이 대표적인 질환인데요. 그 원장님 보니까 무릎 관절염의 핵심이 바로 이제 연골 손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손상된 연골을 좀 재생시키면 무릎 관절염이 회복될 것 같은데 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게 이제 저희 정형외과에서의 가장 큰 이제 그 관심사고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초자연골이라는 하얀 연골이 손상되면 저절로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서 닳아버린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저절로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미세천공을 하면은 원래 연골은 아니지만 좀 약한 섬유 연골이 자라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탯줄에서 나온 그 줄기세포의 연골 분화 전 단계를 모아서 이식하거나 뭐 그런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초자연골로는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은 내 몸에 갖고 있는 그 하얀 초자연골이라는 영어로는 하이알린 카틀리지인데 그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. 처음 가지고 있는 연골. 태어날 때 가졌던 연골인데 그 연골을 어떻게 하면 100살, 120살까지 갖고 가느냐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연골을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무릎에 통증이 이렇게 있으면 언제 병원에 꼭 가봐야 되는지 네.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. 대부분 통증은. 그래서 좀 쉬거나 얼음찜질하거나 또는 뭐 진통제 좀 드시거나 그러면서 가라앉으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.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정말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부었다. 부었다. 예. 그래서 느낌이 꼭 물 찬 것 같다.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뭔가 좀 뻑뻑뻑하고 부어서 잘 구부리는 게 불편한 것 같다. 이럴 때는 그거는 심각한 원인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골이 상했는지, 물렁뼈가 상했는지, 인대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죠. 다시 한번 설명하면 붓는다, 물이 차는 것 같다, 또 구부리는데 이렇게 뻑뻑뻑하니 좀 불편하다. 이러면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거기다 이제 같습니다. 소리가 난다든지. 소리가 난다. 우두둑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난다든지. 무릎에서 이러면은 우두둑 소리가 난다.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요? 안 아프다. 얼른 가보셔야 되겠네요. 예, 좀 쥐었더니 안 아파지더라 네. 하더라도 야금야금 나도 보는 사이에 연골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. 그럴 때는 꼭 진료받고 큰 문제 아니면은 연골 윤활 주사라는 히알론산 주사라도 맞춰 주는 게 좋고 그 주사가 요즘은 또 건강보험이 돼서 히알루론산 주사. 예, 네, 그거를 큰 부담 없이 맞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료 매달 내시는데 그거 챙겨서 맞으셔야죠. 그러네요. 그러다가 연골 더 손상되면 아까 재생도 안 되는데. 예. 무릎에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? 일단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요. 의사가 손으로 만져봐서 물이 있다 없다,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이 심각하다 또는 인대가 굉장히 손상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은
엑스레이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. 네. 의심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하게 되죠. 아, MRI.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네,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의심이 되면 정밀 진단을 위해서 MRI를. 그러면은 MRI가 건강보험이 요즘 MRI도 많이 된다는데 무릎에는 어떨까? 네. 근데 무릎에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. 아, 근데 있나요? 무릎에 이제 주사기로 무릎에 부은 것 같아서 뽑았더니 피가 철철 나온다. 아.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고요. 네. 또 이제 연골판이 파열이 됐거나 네. 또는 인대가 파열됐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 퇴행성 관절염,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이 있는 경우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건강보험이 안 돼서 이제 비급여라는 걸로 촬영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의료기관마다 또 가격 차이가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요. 어쨌든 MRI가 그래서 필요한 상황입니다. 물렁뼈나 뭐 인대 같은 그런 연부 조직을 볼 때는 MRI가 필요하고 단순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뭐 연골판이나 인대 파열이 있으면 MRI도 무릎 분야에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이번엔 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. 그 무릎 질환에 뭐 수술적인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찰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봤어요. 그랬더니 뭐 MRI까지 찍을 필요가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. 물론 이제 MRI 찍어서도 비수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대표적인 비수술은 뭐 주사죠. 네.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보험에서 혜택도 되고 그 히알론산이라는 히알루론산. 예, 우리 활액관절, 우리 몸은 그 구부리 굽히는 모든 팔다리의 마디들은 다 활액관절인데 활액관절이라는 거는 그 활액이 들어 있는 거고요. 네. 활액이 바로 이제 히알론산이라는 활액막에서 만드는 아, 이게 저희 천연 몸의 성분인가요? 히알루론산이? 똑같은 겁니다. 히알론산. 그거를 넣으면은 이제 기계적인 마찰도 줄여주니까 관절염을 좀 예방도 하고 당장 통증이 있던 것도 좀 매끈매끈해지니까 좀 덜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가 바로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고요.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자세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 받으셔야 되고 또 컨설팅을 받아야죠. 그 다음에 뭐 인대가 끊어졌다. 근데 관절 속의 인대는 관절액의 영향으로 잘 안 붙습니다.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일시적으로 이제 통증이 심해서 뭐 1, 2주 아플 수 있는데 부기도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면 나은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그 인대가 무릎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계속 뭔가 삐거덕 하면서 다시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술이 제가 별로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받으시라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뚜껑뼈하고 대퇴 여기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여기서 압력받고 어긋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밑에까지 관절염을 유발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뚜껑뼈 어긋나는 사람은 요 연골 손상된 것도 치료하면서 이 어긋나지 않게끔 조금 정렬을 잡아주는 간단한 관절경 수술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. 본인이 이렇게 받으면 슬개골이 어긋난다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그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앞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시큰거리고 소리가 중요하구나. 그런 분들은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많죠. 그 당장 문제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해지는 그렇죠. 진행 질환이니까 꼭 정말. 미리 초기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관절염의 그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사느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살아갈까를 위해서 그러면은 연골판이 찢어졌으면 꼬매고 또 뚜껑뼈 어긋나 있으면 그거를 맞추고 십자인대 끊어졌으면 붙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인공관절 받지 않기 위해서죠. 그러니까요. 나이 들어서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내 무릎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초기에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치료하고 잡아줘야 되겠네요. 네.
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원장님 그 아까 이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나 생활 습관을 강조하셨는데 조금 피해야 되는 자세, 좀 생활 속에서 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자세도 필요하지만 안 좋은 자세를 피하는 게 더 게,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안 좋은 자세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쪼그리고 앉는 거죠. 쪼그리고 앉는 거.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갑자기 어릴 때부터 해보지도 않은 그런 테니스, 탁구, 배드민턴 더 안 좋은 거는 조기 축구. 그렇죠. 그다음에 축구하다가 부상에 네. 무릎 부상 당하시는 분들 뭐 많아요. 농구 그런 격렬한 스포츠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거를 즐기시려면 내 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 근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일단 운동하기 전에 헬스클럽 가서 일단은 몸을 만드셔야죠. 근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의 유연성을 만들고 반드시 내 몸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부족하면은 몸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.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. 진짜 실제로 자기 건강 챙기려다 정말 건강 잃는 그렇죠. 그런 그래서 사례잖아요, 사실. 70대 인공관절 받을 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그래서 내 관절로 100세를 편안하게 잘 쓰시는 게 무릎 치료의 가장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네, 원장님 저희 그 헬스조선 질병백과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건강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. 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25세 학생입니다. 저는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. 혹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? 우리가 그 관절은 아주 그냥 꽉 그 음압으로 이루어져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. 그러다 이게 그런 풀리면은 소리가 똑똑. 네. 네. 이렇게 소리가 날 수 네, 네,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는 뭐 큰 문제 안 되죠. 이렇게 손 하면은 이런 소리 나죠. 근데 계속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동작에서 난다. 그건 음압이 풀리는 소리가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다면은 연골 표면이 거칠어졌거나 이미 우툴두툴해 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뚜껑뼈가 어긋나는 현상이 계속 있거나 이런 경우는 관절염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무조건 가거든요. 이분 꼭 가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왜 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 그냥 단순 음압 풀리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. 그다음에 20대라도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윤활 주사 맞으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예 운동 선수들은 뭐 10대 후반에도 연골 주사 맞으라고 합니다. 그 뚜껑뼈 밸런스를 근육이 잡아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근육을 좀 키우는 거 그런 걸 컨설팅을 받으면 되죠. 네. 병원에서 어쨌든 운동 처방이든 아니면 주사 치료든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37세 주부인데요. 출산 후에 좀 비가 오거나 이렇게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합니다. 개선 방법이 없나요?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.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는 몸무게가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거고 그러다 가라앉았지만 또 육아로 인해서 뭐 10kg, 15kg 되는 애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연골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미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붓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러면 이 무릎이 물이 안 찼으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. 근데 부었다. 그리고 부은 게 물이 찬 것 같다.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연골판이든 연골이든 손상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육아 출산을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만약에 무릎이 시큰거리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통증과 더불어서 물 찼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요. 그렇다고 느껴지면 이제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셔야죠. 단순히 시큰거리는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이 찼는지 스트레칭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. 네, 그 60세 여성인데 무릎 관절염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참 많습니다. 근데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건강기능식품 도움이 될까요? 도움이 저는 된다 주의자거든요. 근데 우리가
매일 쌀밥만 먹으면 연골세포가 필요한 거는 그 연골 성분인데 연골 성분이 몸 안에서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간에서 스스로 합성하진 못해요. 그러니까 연골 성분이 필요하면 연골 성분을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고 우리 연골을 구성하는 게 뭐 콘드로이친, 글루코사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공급해야 되고요. 근데 그거를 뭐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골고루 그런 걸 섭취해야 우리 모든 세포들은 세포라는 거는 주 기능이 단백질 생성이에요. 세포의 미션은 단백질 생성인데 연골세포의 미션은 연골이라는 매트릭스, 기지를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미션을 줬는데 공급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. 네, 또 기본적인 건 지켜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요즘은 100세라도 안 하고 120세. 와, 지금 태어나시는 분들 또 지금 10대, 20대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120세 정도는 다 사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120세 사는데 내 무릎, 연골은 그때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건강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관절 건강의 중심, 무릎 관절을 지켜라 라는 주제로 정형외과이자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이 서동환 원장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는데요. 좀 무릎은 정말 아껴서 고이고이 아껴서 잘 써서 100세까지 유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또 이렇게 아껴서 잘 쓰려면 이런 사소한 증상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꼭 제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서동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